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뮤지컬 배우 지망생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 전공생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에 걸쳐 나름 뮤지컬을 배우려고 노력해왔고 워크샵 등에 2번 참여해봤습니다. 그 2번의 워크샵을 거치는 동안 저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바로 메인 파트너인 남자 배우와의 불화였습니다. 정확히는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상대 남자는 처음에는 저와 친하거나 장난도 잘 치다가 나중 가서 저와 말을 안 하는 남자도 있었고 어떤 남자는 아예 저와 따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두 남자의 공통점은 제가 혼자 참다가 폭발해서 남자한테 대화를 요구했을 때 제가 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제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던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 두 워크샵 모두에서 저는 자이든 타이든 그룹의 진행을 끌어가는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스스로의 연기에 대한 불신 플러스 전체 극 연습 진행의 부진에 대한 부담 두 가지가 합쳐져 제 부담감이 가중되어 그걸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 맞추던 파트너의 노력 부족 탓으로 돌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갈등이 빚어지던 당시에는 제가 남자 탓을 하기 바빴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결국 제 멘탈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다 얼마 전에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게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걸 확인사살했습니다. 그곳에서마저도 저와는 다른 사고방식, 행동 유형을 가진 것 같은 남자 직원을 불편해하다가 결국 그 직원과 불편한 상황을 겪었고 뭔가 깔끔하지 못하게 상황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워크샵 때 저를 코치해 주시던 연출 쪽 선생님께서 제가 상대 남자 배우와 몇 달이 지나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니까 하셨던 얘기가 1. 남자 주인공과 손을 마주 잡아야 하는데 몸을 가까이 붙이지 않는 것을 보며 너는 사람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연기야. 2. 너는 뭔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 있니? 없지. 사실 저는 부모님도 막 엄청 사랑해요 이런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 모쏠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쓸쓸하고 허전하다라는 느낌도 최근 들어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3. 너 외로움이 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참고 있구나. 그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니? 4. 너는 정말 비효율적으로 연습하는구나. 5.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방식부터 달라. 그걸 인정해야 뭘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뮤지컬 작품 워크숍 동안 꾸준히 들었습니다. 나름 비수가 되었었죠. 저도 어렴풋이 알지만 해결책을 모르겠어서 덮어두던 것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속에서 소란스러웠고 그걸 핑계로 저는 어느샌가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꺼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따져보면 당장 코앞에 대본 이해, 내 연기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나의 선택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배우에게 잔소리하고 아는 척하는 걸로 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깨닫자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뮤지컬을 배우겠다고 돈 모으고 난리쳤을 때만 해도 나는 다른 건 다 회색인데 뮤지컬만은 무지개 빛깔이다 이러면서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막상 해보니 크게 재밌지 않았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경우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 배우를 실제로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연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고 처음엔 친하게 잘 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배우하고 파트너가 됐을 때 여자 배우한테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려고 장난도 잘 쳤어요. 예.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더 이상 장난치는 거는군요. 대화조차 하기 싫다라는 상황이 될 때는 주로 어떤 상황이에요? 그 부인이 남편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좀 보여지지 않나 싶은데 오이 역시 본인의 경험이 나오네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히스테리 부렸어요? 없는데. 없어요? 본인은 항상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마지막에 내 연기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나의 선택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가까운 파트너에게 잔소리하고 아는 척하는 걸로 풀었던 거라고 사연에 있는데 맞아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마치 이 풀 데가 없으니까 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를 가까이에 있는 상대한테 그 마치 뭐 잔소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뭐 보이지 않았을까?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히스테리컬하게 보이던 안 히스테리컬하게 보이던 실제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맨 뒤에 있는 이분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신경을 쓰는데 사연은 처음에 이 사연이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처음에 이분이 자기한테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언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좀 초점을 한번 줘보세요. 정확히는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남자 파트너 배우를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돼요? 그룹의 진행을 끌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그럴 때 뭐를 같이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나 그거가 잘 이끌어갈 때는 지금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자기하고 같이 뮤지컬 하는 그 파트너 배우들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하는 상황일까요? 형성하기 힘들까요? 힘들 것 그냥 같아요. 싫어하니까 공감대를 형성 못 하실 것 같은데. 싫어하니까 형성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형성이 안 되니까 싫어지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형성이 안 되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독특하니까 뭔가 특이하니까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M자니까 뭐 우리는 프로파일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와 감성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친하거나 장난도 잘 치다가 나중에 가서 말도 안 하는 남자가 있거나 어떤 남자는 따로 대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 그거 느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런 아가씨들은요 처음에는 상당히 쿨하게 잘 대우를 해주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 완전히 철벽이 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를 내가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은 몇 마디에 또는 어떤 단어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의 막 이 집중 공격이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난 웃자고 했는데 쭉자고 덤비면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왜 미안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죠. 일단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사과를 하는데도 그 미안하고 사과하는 것 자체도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본다는 것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막 상상하거나 뭔가 하는 게 하나가 딱 매치가 돼서 느낌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요 상당히 예민해요. 예민한 건 감성적으로 초기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엉뚱하게 연결이 딱 되면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자기는 폭발하는 거고 남자는 완전히 뜬금없이 참은 줄 모르니까. 네, 참을 줄 모르고 참는 건 혼자 참으니까 야 성질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은 그냥 있을 때는 짧게 있을 때는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데 조금 길어지면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거기에서 빠져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훨씬 더 자기는 좋아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같이 있으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 뭐가 돼요? 나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치했던 선생이 너 사람 싫어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진정성 있고 열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그게 수용돼야 되는데 그거는 혼자만의 열정이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맞춰주기가 모르거든요. 쉽지 않겠어요. 예. 여자가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딴 사람들이 이 사연 주인공을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리고 연기에 몰입을 하는 듯 하지만은 그 연기의 몰입은 자기만의 이 만들어진 그 틀에 맞추는 연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무대에서는 이래야 되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도덕 교과서에서 하는 그것을 교과서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뮤지컬을 하니까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잘한다고 보이나요?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매뉴얼이 있어서 이게 좀
근데 이분이 노래도 웬만큼 하시고요. 미모도 되고요. 네. 몸매도 있고요. 춤 같은 것도 잘 춰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그것이 코디네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서 그거 있잖아요. 노틀담의 꼽추 같은 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그런 에스메랄드가 춤추는 곡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누구랑 같이 코디네이션면서 하는 거는 주로 자기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괜찮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의 적개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이분한테 지금 그럼 자책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무지갯빛이라 생각했던 연극이 이제 막 싫어지고 그러니까 싫어지도 재미 없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뮤지컬이 싫어지는 거는 자기가 뮤지컬 배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하는 뮤지컬 배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뮤지컬 배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는 거, 뭐 사랑에 대한 거, 뭐 이런 남녀 관계 이런 것들이 뮤지컬 대본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스토리가. 네.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에 자기를 자연스럽게 넣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만을 완전히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묻어지면서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뭐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이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그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뮤지컬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지내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그렇지 세계 않을 것 속에서? 같아요. 그렇죠. 본인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걸 하고 있다. 뭐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대부분 너희들은 하찮은 것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낼 가능성이 큰 지금 거죠. 사연자분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나 봐요. 그래요? 뭐라고 남자? 질문했어요? 남자 배우가 저랑 네. 눈을 안 마주치고 혼자 연기하는 상황이라서 예.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지 혹은 그냥 놔둬야지 그 친구가 화가 풀릴지 모르겠어요. 남자 배우의 화를 풀어줄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남자 배우가 이 여자한테 뭐 삐진 수준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여자에 대해서 지금 적개심을 느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또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 배우를? 남자 배우를 사실은 그냥 괜찮은 남자로 인정을 안 한 상황이라는 거 이분 아실까요? 이분 남자 배우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그럼요. 그리고 화가 재밌는 건요. 그 남자 배우는 웬만한 여자가 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네. 자기를 잘 대해주는데 이 사람이 남자 배우가 이분한테 공주 대접을 하면서 엄청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됐던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 배우 자신의 존재나 그런 거 자체를 이분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완전히 본인은 무시한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아주 심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남자를 사실 이분이 참 안타깝게 이런 분들은 그 남자를 취급을 거의 안 하는 형태로 대했으니까 사실 참 이게 그래요. 그렇다고 그럼 남자 배우를 어떻게 대해라 이렇게 대해라 하는데 그냥 본인이 그 남자 배우를 어떻게 대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남자 배우는 본인이 그냥 불편하고 싫다.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남자 배우 탓이다. 또는 남자 배우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이 결벽증이 있는 건 맞는데 뭐 끌어안고 그런 건 상관없지만 정신적인 교류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남자 배우는 실제로 거의 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뭔가 공감하거나 그 남자 배우를 존경하거나 뭔가 소통된다는 느낌이 없이 하면 그냥 로봇 같은 대상하고 본인이 파트너가 돼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분이 남자를 좀 그냥 아예 로봇처럼 생각하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춤추고 뭐 그렇죠. 노래하고 하면은 그런데 로봇하고 춤추고 노래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 활동이라 또.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이분이 사실 자기가 뮤지컬 배우로 해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배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 본인이 영향을 받는다 또는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뚜렷이 나타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거 만약에 찾게 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라고 상대 배우한테 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 좀 안 좋나요? 나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니까는 아니에요. 좀 봐줘. 그래서 그거 좀 더 누가 봐주고 없어요. 이럴 때는 남자 배우가 완전히 자기를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면서 하면 되는 거죠. 누가 해요 그런 거? 그걸 누가 하기가 쉽지 않네. 아니 내가 여왕이고 얘가 기사 역할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걸 누가 해요라뇨.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시면은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 상황일 때만이 지금 이 사람이 뮤지컬 배우로 자기가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실력을 많이 쌓아서 주인공 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아직 이분을 여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주인공이래요. 여주인공이래요 본인이. 그런데 사람들이 여주인공으로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본인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실제로 진짜 여왕 같은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쟤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역할을 하면 여왕을 좀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나? 이분 같은 경우에 참 다른 사람이 이분한테 하는 거는 분명히 이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의 특성이라고 본인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으면 대본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M자형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은 자기가 뭔가에 몰입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마치 우리 그 서편제 같은 데 보면 이 목을 트이기 위해서 창을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그 정도로 아주 본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어떤 캐릭터에 몰입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뚜렷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애매한 상태로 자기를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사람의 자기를 적절히 맞추기만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고 또 대본에 몰입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몰입이 안 되죠.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몰입을 하죠. 처음에는 주인공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이나 엑스트라도 정확하게 연기할 자신이 없으시다고. 그럼요.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바로 그게 본인을 지금 상태로 만든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참 처음에 본인이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했을 때 또는 되고 싶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심리에서 나왔는가를 이해를 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저 무대에서 난 주인공을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있는데 뭐 혼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혼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혼자서 1인극 하는 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진짜 자기가 뭔가 깊숙이 몰입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 또 유지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서 아주 진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뭔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라도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삽질의 전형적인 연습을 하는 거거든. 왜 혼자서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는 거 그걸 지 혼자 막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진짜 자연스럽게 채야 되거나 자기 캐릭터가 잘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멋진 누구를 흉내내는 듯한 그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저건 뭐 뮤지컬 배우가 보이는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이 로맨과 아이디얼이 같이 있는 이 M자형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뮤지컬 배우로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자기가 뮤지컬 배우로 자기는 그냥 가장 사람들한테 밑바닥에서 그냥 조연출로 뭔가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내면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거의 주인공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상대 배우들은 나를 그렇게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한은 뮤지컬 배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가 된다는 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내 혼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대본 위에 자기 연기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자기 선택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배우에게 잔소리하고 아는 척하는 거로 풀고 있던 거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옆에 있는 네가 이걸 못해서 그래, 네가 이걸 못해서 그래 했더니 자기보다 나이 어린 배우 입장에서는 이 자기하고 감정적으로 공유가 되고 자기를 쭈쭈쭈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뮤지컬 배우하는 친구 중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로맨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보다 나이가 많고 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리면 뭐 어쨌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연애라도 해볼 생각도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그 뮤지컬 배우 중에서 그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남편이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연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남편을 상당히 박혜미 씨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 진짜 남편이 그 사람을 거의 하늘같이 대우를 할 때는 상관없이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남편이 저 사람은 내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아닌 상황일 때는 그 나이 많은 누나가 내한테 네 연기에 대해서 땡땡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거의 마귀 할멈으로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실 그 남자한테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불안하니까 더 지적을 하고 네가 이러면 내하고 좀 더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연기나 이 배우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자기를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상대방 남자 배우를 질책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 이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참 쉽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뮤지컬을 좋아했던 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타시 속의 주인공을 생각하는 가장 구체적인 스테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뮤지컬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거지. 자기가 수용되지 않고 마치 그 무대 위에서 자기는 신데렐라가 되기보다는 제투성이 아가씨의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인간들 다 죽이고 싶고 또 하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심리 상태에 지금 이분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근데 지금 마음은 내려놓으셨는데 캐릭터 이해나 똑바로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캐릭터는 대본 속에 있는 캐릭터를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분이 뭐 황심소 들으면서 로맨과 아이디얼이 같이 비슷하거나 또 M자형이라고 하는 분들 사연을 보면서 그게 각각이 다른 문제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남들이 로맨이나 아이디얼 각각 하나씩 가지는 게 뭐 일반적이고 정상인데 자기는 진짜 자기 자신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본인은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일반적인 통념적으로 규범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틀에 더 자기를 끼워 맞추고 맞출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이분은 본인이 뮤지컬 배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찾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든 다른 뭔가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